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 오늘은 미얀마에서 오신 카잉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미얀마에서 온 25살 이퓨티 카잉입니다. 네. 저는 현재 호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한국의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네. 이 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초반에 호서대를 찾아봤는데 네. 그 캠퍼스가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니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겼고. 중요해요. 예. 네. 캠퍼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크러쉬라는 가수를 엄청 네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학교 출신이세요. 동문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미얀마에서 학교 다니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미얀마에서는 정보기술대학이라는 오. UIT 네.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네. 그 대학은 컴퓨터 공학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 다니다가 코로나 시기가 와서 학교를 잠깐 쉬게 됐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런 정부 초청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봐서 제가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네. 그때 전공이 사실 바꾸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컴퓨터.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미디어를 워낙 좋아해서 전공을 그러시군요. 바꾸게 됐어요. 네. 네. 한국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제가 미얀마에 살았을 때는 지방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에는 그런 휴대폰이나 라디오 이런 거 많이 없고 TV 같은 것도 뭐 한 집에 모여서 다 같이 보는 네네. 그런 지방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한 11살 때쯤에는 네. 그 제 사촌 언니가 그 수도권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방학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저한테 무언가를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21의 앨범인 거예요. 네, 그때는 21, 소녀시대, 포미닛 그렇죠. 네. 그런 그룹들이 유명했을 때인데 한번 보고 푹 빠져서 그때 이후로 K-팝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언니 덕분에. 맞아요. 사촌 언니. 그랬군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아이돌 연습생도 도전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키도 늘씬하시고 예쁘시고 하니까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원래부터 그런 K-팝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집에 혼자 막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랬다가 거울 보면서 따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번 제대로 도전하고 싶다 그 생각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이제 오디션 같은 거 계속 보고 도전을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 나이도 이미 성인이고 연습 기간도 많이 없어서 그냥 도전해봤다 하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그 도전이 또 살아가면서 또 도움이 분명히 될 때가 있을 테니까요. 요즘에는 막 중학생들 막 이렇게 빠르게는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때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셨군요. 그 미얀마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로 7월 31일까지 이제 지정이 된 상태라서 그럼 한국에 오신 이후에는 못 가보셨겠네요. 고향은? 네, 맞아요. 저희 미얀마가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지금 6년째인데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라서 집에서도 걱정이 돼서 오진 말라고 제가 가고 싶어도 집이 걱정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7월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하세요? 뭐 페이스북 이용한다는 얘기는 들은 거는 같은데. 네, 맞아요. 미얀마에 제일 많이 쓰는 페이스북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요. 미얀마에 현재 인터넷은 가능한데 이런 SNS 어플들을 VPN이라는 그런 거를 가상사전 그걸로
해야 우회해서 이제 접속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야 네. 접속이 돼서 집이랑 통화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오래는 못 하고 한 30분, 40분 되면 끊겨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네, 연락을 네. 하셨는데 좀 빨리 안전하게 네.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얀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이제 여전히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얀마 어떤 나라라고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전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저희 미얀마는요. 네. 인도 차이나라는 반도의 면적이 제일 큰 나라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국의 6.7배 정도는 더 크다고 미얀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땅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민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135개의 민족들이 와. 같이 살고 있어요. 예. 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네, 미얀마.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버마족이고 그 제일 많은 그런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를 버마라고 맞아요. 불렀었거든요. 80년대에. 네네. 그렇게 불렸다가 이제 이 민족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그렇군요. 들어서 이제 통쳐서 미얀마로 다시 다 바꾸게. 합쳐서 네, 다 같이 합쳐서 네, 그렇게, 미얀마로 네, 국명이 바뀐 거고요. 네,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 간의 그런 문화 차이 같은 것도 크고, 그렇겠죠. 네, 언어도 다양해요. 저희가. 네, 미얀마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고유어들도 많아요. 그렇겠어요. 민족들만의 그런 고유어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를 네. 잘하시죠?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학교 가면서 배우게 됐는데 네. 저희는 다른 점은 저희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네. 고등학교 교재들이 다 영어로 나와요. 아. 네, 그 1, 2, 3 다 교재들이 뭐 수학도 영어로 네, 배우시고 맞아요. 그러면. 국어 이런 거 빼고는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거 다 영어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은 영어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은 영어를 좀 잘하시고 네네 예, 소통이 가능하세요. 원활하게 네, 되시고요. 네, 됩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 미얀마가 영국의 시민지기였거든요. 그래서 예. 어르신들도 영어를 잘하세요. 그렇군요. 네네네네네. 자, 미얀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제 수도 양곤, 네. 수도였던 네. 양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곤이 최대 도시라서 네. 여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수도는 지금 네피도거든요. 저희 딸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네. 세계 수도송 아, 근데 미얀마는 네피도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양곤을 수도라고 아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새롭게 알게 전수도였는데 네피도는 그냥 지금 행정수도 행정수도군요. 정도고 아직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중심이 양곤이에요. 저도 양곤에 잠깐 대학을 다녀봤는데 네. 양곤은 이게 놀거리도 많고 그 중에서 가야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쉐이다곤이라는 파고다예요. 네, 미얀마가 불교 탑 이게 사원 같은 그런 네. 불교 나라라서 이런 파고다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쉐다곤 하면은 이게 양곤의 상징이기도 하고 미얀마의 상징이기도 해서 네. 거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네. 거기는 약간 양곤에서도 좀 높은 땅에 있어서 이렇게 사방에서 다 보이는군요. 보여요, 네. 쉐다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교 탑이나 사원 같은 거를 지을 때는 부처님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거를 안치하고 짓거든요. 그래서 이 쉐다곤에서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네, 보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2,500년 전부터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전부터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꽤 오래된 그런 탑이에요. 네. 노을 질 때 너무나 아름답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탑들이 다 자체가 황금이다 보니까 네. 노을이랑 되게 어울리고 되게 환상적이고 네. 네. 그리고 금만 아니라 그 탑 그 꼭대기에 보시면은 다른 보석들도 있어요. 사파이아, 루비 이런 네
그런 보석들을 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아름답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곳에 가려면 네. 뭐 격식 같은 게 지켜져야 되는 게 있나요? 아, 네, 하나 있어요. 옷차림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제 불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특히 이런 탑이나 사원에 가면은 네. 어깨나 드러나면 안 되는 네, 드러나면 안 되고 무릎 아래로는 드러나면 안 돼서 저희가 그 최다곤 가면은 네. 입구에 이 전통 의상복을 이제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저희의 전통 의상이 긴 치마거든요. 그거를 남녀 다 입어요. 네. 남자가 입을 때는 론지라고 하고 네. 여자가 입을 때는 타메인이라고 런지? 해요. 네, 타메인. 네. 네. 긴 치마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네. 어깨도 드러나면 안 되니까 민소매도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 네, 주의하셔야 해주세요. 되겠어요. 자, 요즘 미얀마 젊은 이제 MZ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거 또 알아놔야 네. 예, 맞아요. 한번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양곤이라고 하면은 네. MZ 세대들이 다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다 거의 근처에 있거나 모여 있는 그런 데거든요. 네. 힐레단이라는 곳이. 힐레단. 네. 네. 이제 양곤도 넓어서 여러 구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 힐레단이. 네. 한국으로 치면은 홍대나 그렇겠네요. 네, 대학로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힐레단에서는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이 힐레단 시장이에요. 네, 그 힐레단 시장이 힐레단 센터라는 그런 대형 쇼핑몰 근처에 있어요. 네. 네, 그 시장에 가면은 이제 먹을거리들도 있고 이제 옷 가게나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 먹거리에서는 되게 신기하게도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네,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되게 제일 유명한 곳이 그 한국에 먹는 그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이랑 태국식 밀크티랑 세트로 팔아요. 매우니까 밀크티로 입을 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세트가 매운맛을 달래고. 맞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유명한 그런 음료들이 없어요, 미얀마에는. 그래서 그 밀크티로 대체를 하고 이제 같이 먹는데 그게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차를 또 많이 마시죠? 네, 미얀마에서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하는 태국식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고 이제 차갑게 시원하게 먹고 그리고 펄 같은 그런 재료들도 추가하고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미얀마식 차는 그 찻잎을 일단 말리고 그 말린 찻잎을 오래 시간 동안 우려요. 네, 그 우리고 나서 그 조금 검정색 그런 커피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커피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차거든요. 그 차에다가 연유를 넣어서 넣군요. 네, 따뜻하게 달콤하게 먹는 그런 차예요. 네. 그러면 이 차를 파는 가게도 많겠네요. 네, 맞아요. 그 미얀마의 티샵 문화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제 특히 남성분들끼리 그런 티샵에 가서 이제 차 한 잔씩 이제 드시면서 마시면서 이제 수다 떨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리고 차 자체를 저희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랑 같이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들 자체도 이런 음식점, 식당이랑 같이 티샵을 운영을 해요. 네, 같이 먹을 수 있게. 네. 자, 한국에 있으면서 아마 미얀마 음식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머릿속에 많이 나왔는데 리스트가 그 중에서 저희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음식이 제 원픽이 있어요. 그 찻잎 샐러드라고 하는 샐러드. 라페또시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요. 라페또. 네, 라페또. 라페또는 샐러드인데 찻잎이 들어가요. 이거는 미얀마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쓰지 않을까요? 찻잎이니까?
네, 괜찮아요? 그 찻잎을 양념하는 데에서 매콤하게 양념하는 데도 있고 이제 좀 뭐 어르신들은 그런 쓴맛을 좋아하니까 쓰게 이렇게 양념하는 데도 있고 그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별화되는 거군요. 네네, 김치도 이제 다양하게 맞아요. 양념하듯이 저희도 다양하게 양념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 양념된 찻잎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볶아서 넣는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콩을 볶고 그리고 깨도 들어가고 고소하겠네요. 그리고 네, 마늘까지 이렇게 다 볶아서 네. 나오는 그거를 넣어서 이제 아까 양념된 찻잎이랑 이제 섞으면은 기본적인 그런 라페토가 완성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추가 그런 재료들이 또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마토도 썰어서 넣고 그리고 배추. 네, 배추도 신선하게 썰어서 넣고 그리고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은 그런 고추도 썰어서 넣고 네. 그리고 생마늘도 넣고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내 맘대로 뭐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네, 맞아요. 찻잎 네. 샐러드 네, 사람마다 라페토가 다른.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샐러드랑 같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또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했던 그 차랑 네. 다른 차예요. 오. 저 아까 말하는 차는 연유를 뜨겁게 넣어서. 연유를 넣어서 먹는데 이번에는 약간 한국이나 일본 쪽이랑 비슷해지는 게 그냥 말린 찻잎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그냥 마시는 그런 차인데 그 차랑 아까 찻잎 샐러드 이렇게 세트로 많이 먹거든요. 예, 네네. 네. 양념이 샐러드에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연유 안 넣고 맞아요. 입가심 많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얀마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저 이거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네. 전 천안에 왔으니까 네, 네. 저희 천안역 근처에도 많아요? 네,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TMI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이름이 럭키 세븐이래요. 네, 럭키 세븐. 네, 근데 그 럭키 세븐이 미얀마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전자기기 가게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다 쓰이는 그런 그래요? 이름이거든요. 럭키 세븐이 많군요. 가게 이름에. 맞아요. 약간 미얀마 사람들이 숫자 7을 좋아하거든요. 네. 행운의 숫자. 그렇죠. 네. 예. 그런 이름의 식당을 많이 가고요. 그거 말고는 더 유명한 식당들이 인천에 있어요. 네, 인천에 부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평역 근처에는 그런 미얀마 식당들이 쫙 있고 거기서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사시는데 막 호텔 같은 것도 미얀마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있어서 저희는 미얀마 타운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을. 네. 그래서 가서 거기서는 더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카인 씨 고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고향이 요 양곤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맞아요. 네. 꽤나 먼 곳인데요. 네.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메르귀라는 메르기. 네, 메르귀라는 800여 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제도예요. 네. 네. 그 제도에 있는 저희 도시는 해안 도시 메이이라는 그런 도시가 네. 그런 도시에 제가 자랐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한국의 예능이 촬영하러 온 적이 있어요. 정글의 법칙에도 네, 2019년에 맞아요. 나온 적이 있다고. 2019년에 그렇군요.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 아무래도 제도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섬들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섬 한 두세 대를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스피드 보트를 타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유명한 섬들이 있어요. 막 스마트 섬, 돔섬, 그리고 떼퓨섬. 떼퓨는 하얀 모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런 섬들이 있는데 거기 섬들을 보면은 모래는 하얗고 그 바닷물은 에메랄드. 와. 약간 초록빛이 조금 들어가는데 너무 아름답겠네요. 네, 완전 꿈 같아요. 저도 현지인이지만 너무 꿈 같고 그래서 한번 가면은 완전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섬들은 무조건 가봐야 되겠고 근데 그런 섬들을 가려면은 일단 저희 도시에
머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머무는 동안도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파토파테라는 그런 잠의 섬이 있어요. 완전 네. 제일 가까운 데에서. 그래서 그 섬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섬이지만 저희 현지인들은 산이라고 불리거든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네.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 정상에서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등산도 할 수 있고 절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네. 이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안 도시고 비도 또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수상가옥 저희가 이제 해외 그 촬영된 네. 걸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저희 제도에도 수상 가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약간 근데 특정되어 있는 섬이나 해변에 자주 보이는데 네. 이거를 저희는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게 살롱족이라고 하고 네. 그 살롱족을 이제 살롱은 저희의 그런 현지인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리는 거고 다른 약간 영어에서나 그런 거 찾아봤을 때는 모켄이라고 나오거든요. 모켄. 네, 모켄 사람들. 그래서 네. 그분들은 약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는 게 특징이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모켄어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최대 도시 양곤 카잉시 교회 고향인 메루기 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네, 저희 미얀마 얘기를 하면은 이 도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바간이라는 바간. 도시인데요. 이게 미얀마가 불교 국가라서 탑이나 사원들이 워낙 많은데 네. 바간은 특히 제일 많은 그런 도시예요. 네. 그래서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도 이제 네. 속하고 이제 탑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그렇군요.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시를 갔을 때는 교통수단을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 워낙 넓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낭만 있게 가고 싶으면은 마차를 타고 가든지, 네. 아니면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젊은 사람이다 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갈 수도 네네.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제일 유명한 그런 게 있는 거는 그 열기구를 타야 돼요, 무조건. 와. 열기구를 뚝 노을 질 때 타고 이제 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몇 천 년 되는 탑들을 네. 보면은 완전 약간 그거 한눈에 다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꼭 한번 바간 가보고 싶네요. 네. 자, 미얀마에 대해서 많은 도시도 이제 소개해 주시고 음식도 소개해 주셨는데 여행할 때 미얀마 사람들 한테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미얀마 사람들은 친절함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무조건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도움을 주셨으면은 그냥 째수바라고 하시는 째수바. 네, 째수바 뭐예요? 이게 고마워요라는 표현인데요. 네. 미얀마 사람들은 그 표현만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무조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정말 빨리 이 여행 지금 금지 국가인데 네. 이게 풀려서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도시들을 네. 가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 저도. 네. 그 집에도 또 가보고 맞아요. 싶으실 네. 테고 가족들도 보고 싶으시니까.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미얀마에서 오신 카잉 씨와 함께 글로벌 초대석 꾸며드렸습니다. 째수바. 째수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